저희가 삼성닷컴 전용 컬러 민트 색상을 좀 빠르게 구해왔거든요. 실물이 깡패입니다. 아니 야, 이번에 폴드 7 두께 진짜 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IT는 테키 이슐랭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폴드 7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폴드 7이 크게 보면 전작과 총 11가지가 달라졌거든요. 언박싱을 하면서 전작과 뭐가 달라졌는지, 뭐가 새로워졌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저희가 가지고 온 컬러는 갤럭시 Z 폴드 7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 전용 컬러인 민트 색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박스부터 볼게요. 기존에 폴드 6 박스를 보면 폴드를 접은 모양의 그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폴드를 펼쳐서 얇은 모습을 강조한 느낌의 폴드 7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하단에 Z 폴드 6 글씨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좌상단으로 갤럭시 Z 폴드 7 글씨가 옮겨갔네요. 그럼 박스를 한번 열어볼까요? 저희가 삼성닷컴 전용 컬러 민트 색상을 좀 빠르게 구해왔거든요. 궁금하시죠? 열기 전에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진짜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봉인실 뜯어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어볼까요? 오! 이쁜데? 일단 첫인상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플립6나 아니면 뭐 S25 같은 경우도 민트 색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훨씬 더 민트의 채도가 조금 더 낮아지고 파란색이 조금 더 섞인 민트 그런 느낌입니다. 야, 이게 실물이 깡패입니다. 도대체 삼성은 렌더링 색상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 무조건 실물을 보십시오. 삼성 강남에 가셔서 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영상을 통해서 좀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박스를 열면은 상단에, 당연하죠, 여기 뭐 들어있는 게 뻔하잖아요. 상단에 이렇게 유심을 뺄 수 있는 핀이랑, 여기 안에 보면은 C2C 케이블, 그 다음 사용 설명서까지 들어있습니다. 이제 휴대폰을 들어서 한번 꺼내볼게요. 아니 아니 이게 뭔 느낌인지 알아요? 아니 엣지보다 감흥이 더한데? 제가 이 갤럭시 S25 엣지를 지금 쓰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얘도 바형 스마트폰 중에 얇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야, 이번에 폴드 7 두께 진짜 미쳤습니다. 야,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7의 두께가 펼쳤을 때는 4.2mm, 접었을 때는 8.9mm로 엄청 얇게 나왔습니다. 이제 외관을 같이 보면서 갤럭시 Z 폴드 7이 전작과 뭐가 달라졌는지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두께입니다. 전작인 갤럭시 Z 폴드 6는 펼쳤을 때 5.6mm, 접었을 때 12.1mm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갤럭시 Z 폴드 7은 펼쳤을 때 4.2mm라고 하는데, 저희가 또 이 두께 측정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갤럭시 Z 폴드 7 두께 측정해 볼게요. 야, 보이시나요 여러분? 펼쳤을 때 4.1mm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접은 상태거든요. 접었을 때는 이렇게 8.9mm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감이 안 가실 수 있는데, 이게 펼쳤을 때 어느 정도 두께냐면은, 여기 지금 100원짜리 동전 3개가 있죠? 이거를 겹쳐서 옆에다가 두잖아요? 그러면은 얘랑 거의 비슷합니다, 두께가. 아니 심지어 얘보다 얇아. 이게 100원짜리 동전 2개보다는 조금 더 두껍고 100원짜리 동전 3개보다는 조금 더 얇은 그 정도 두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 폴드 7의 두께를 체감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한 100원짜리 동전 2개나 3개 정도 겹쳐서 한번 잡아보세요. 딱 그게 폴드 7의 두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작인 갤럭시 Z 폴드 6와 비교를 할 때 수치를 보면, 펼쳤을 때는 1.4mm, 약 25% 정도 얇아진 거고, 접었을 때는 3.2mm, 약 26.4% 정도 얇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하단에 C타입 포트 있죠? 이 구멍이랑 지금 두께랑 사실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C타입 포트에서 두께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C타입 포트 밑에를 측정을 해보면 거의 1.26mm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C타입 포트 기준으로 위에를 측정을 한번 해보면 0.5mm 이 정도 나오는데요. C타입 포트 기준으로 위아래로 진짜 조금, 엄청 얇은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거의 그냥 C타입 포트랑 두께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이 이상은 더 두께를 줄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삼성 폴더블 폰 중에 가장 얇은 게 갤럭시 Z 폴드 SE였거든요. 갤럭시 Z 폴드 SE가 펼쳤을 때는 4.9mm, 접었을 때는 10.6mm였는데 그거보다 더 얇습니다. 제일 처음 나온 갤럭시 폴드가 접었을 때는 17.1mm였는데 점점 얇아져서 8.9mm까지 온 게, 야, 진짜 삼성 대단한데요?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7이 얇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갤럭시 S25 엣지를 만들면서 쌓인 노하우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하겠지만 힌지 구조도 변하고, 내부 화면 레이어 중 일부 레이어를 더 얇게 하고, 와콤 패널을 빼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두께를 많이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갤럭시 S25 엣지는 사실 폴드 7을 만들기 위해 기술력 점검을 하기 위한 폰이 아니었나 싶네요. 참고로 일부 레이어를 얇게 했다고 해서 더 안 튼튼한 건 아닙니다. 이번에 UTG, 즉 울트라 씬 글래스 같은 경우는
50%더 두껍게 강화를 했고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 플레이트를 티타늄으로 변경을 해서 디스플레이를 더 얇고 튼튼하게 강화했다고 하니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달라진 점 두 번째는 무게입니다. 기존의 폴드 6의 경우 239g으로 그래도 폴더블 치고 가벼웠잖아요.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7의 경우 무게가 215g으로 더 가벼워졌다 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폰은 아직 정식 출시된 폰은 아니고 저희가 오늘 삼성전자에서 받은 실효폰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직접 한번 측정을 해보면 217g 정도 나오네요. 아마 실제 출시되는 폰은 스펙시트와 비슷하게 215g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두께를 줄이면서 이것저것 빼고 줄이고 했는데 그러면서 무게도 같이 많이 줄인 것 같네요. 215g이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갤럭시 S25 울트라의 무게가 218g이었거든요. 그런데 갤럭시 Z 폴드 7이 그것보다 3g 더 가벼운 거고 227g인 아이폰 16 프로 맥스보다 12g이나 더 가벼운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접는 스마트폰이 바형 스마트폰보다 더 가벼울 수가 있죠? 달라진 점 세 번째는 비율인데요.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7의 경우 메인 디스플레이가 10:9 비율 8인치 크기에 2184 곱하기 1968에 QXGA 플러스 다이나믹 아몰레드 2X가 들어갔고 커버 디스플레이가 21:9 비율에 6.5인치 크기에 2520 곱하기 1080에 FHD 플러스 다이나믹 아몰레드 2X가 들어갔거든요. 커버 디스플레이가 전작보다 가로로 더 길어지면서 일반 바형 스마트폰과 더 가깝게 변했고 펼친 화면인 메인 디스플레이도 바형 스마트폰 두 개를 붙여둔 것처럼 변했죠. 전작인 폴드 6의 경우는 펼쳤을 때 너비가 132.6mm였는데 이번에 폴드 7은 143.2mm로 가로가 약 10.6mm 즉 1cm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야 이게 뭔가 확실히 더 시원시원한 느낌이네요. 달라진 점 네 번째는 UDC입니다. 갤럭시 Z 폴드 6에서는 UDC라고 하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라는 기술이 메인 디스플레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폴드 7에는 UDC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메인 디스플레이를 보면 이런 식으로 다시 펀치홀로 변경되었죠. 이게 최근에 삼성이 BOE랑 UDC 관련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영향으로 폴드 7에서는 UDC를 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 UDC를 한번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픽셀 부분 잘 보이죠? 그런데 이거를 카메라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면은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냥 펀치홀로 변경되었습니다. 달라진 점 다섯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방금 앞에서 UDC가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내부 메인 디스플레이 전면 카메라는 기존 400만화소에서 1000만화소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화각도 변했는데요. 내부 메인 디스플레이에 있는 전면 카메라가 폴드 6에서는 화각이 80도였거든요. 이번에는 화각이 100도로 변경되어서 카메라에서 더 넓은 화면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폴드는 펼쳐서 화상회의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건 좋은 것 같네요. 카메라도 이어서 말하면은 커버 디스플레이 전면 카메라의 경우 1000만화소 85도 화각으로 동일합니다. 후면 카메라의 경우 초광각 1200만화소, 광각 2억 화소, 세배망원 1000만화소로 광각이 5000만 화소에서 2억 화소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폴드가 카메라가 안 좋다는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폴드에도 2억 화소 광각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폴드 7 두께 많이 얇잖아요. 그래서 2억 화소 카메라도 재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아마 S25 엣지 때 재설계한 2억 화소 카메라를 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세한 카메라 성능은 저희가 롱텀 사용기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달라진 점 여섯 번째는 힌지입니다.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7의 힌지는 아머플렉스 힌지라고 해서 기존 폴드 6 힌지보다 더 얇고 튼튼하게 재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덕분에 두께를 줄인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중 레일 구조로 충격에 더욱 강해져서 충격에도 힌지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저희가 내구도 테스트를 할 수 있으면 빠르게 한번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힌지가 이런 식으로 접히면은 내부 디스플레이는 그냥 접히는 게 아닌 물방울 구조로 접히면서 주름도 조금은 더 개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달라진 점 일곱 번째는 S펜이 빠졌습니다. 사실 폴드 시리즈 장점 중 하나가 S펜이었잖아요. 이 넓은 화면에 S펜을 활용하면 태블릿처럼 사용하는 그 맛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와콤 패널이 빠지면서 기존의 폴드 6에서 지원하는 방식의 S펜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폴드 6에 탑재된 와콤 ERM 디지타이저 패널의 두께가 0.3mm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쪽에 따로 들어갔으니 접으면은 0.6mm였는데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도 빼지 않았나 싶습니다. 달라진 여덟 번째는 충전 기술입니다. 폴드 6까지만 해도 C2 레디를 지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폴드 7의 경우 C2 레디를 지원을 해서 C2 레디 케이스를 활용할 경우 C2 15W로 빠르게 무선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유선 충전 속도의 경우 25W로 동일한데요. 폴드는 언제쯤 45W를 넣어줄지 이건 의문이네요. 배터리는 전작과 동일한 4400mAh가 들어갔습니다. 달라진 점 아홉 번째는 칩셋입니다. 이번 갤럭시 Z 폴드 7은 S25 시리즈에 들어간 칩셋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4 갤럭시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긱벤치로 돌려봤는데요.
멀티코어 점수는 1만 점을 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성능은 나중에 롱텀 사용기에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까 앞에서 배터리는 4400mAh로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S25 시리즈에서 전성비가 좋다고 검증된 칩셋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4 갤럭시가 들어가서 배터리 사용 시간은 전작인 폴드 6보다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라진 점 10번째는 메모리 용량입니다. 기존의 갤럭시 경우도 삼성닷컴 한정으로 1TB 모델에 한해서 16GB 램 옵션이 있었죠. 이전에는 삼성닷컴이 아닌 통신사나 다른 경로로 구매할 경우 1TB 모델에는 12GB 램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서 구매하든 1TB 모델을 선택을 하면은 램이 16GB입니다. 그래서 256GB, 512GB 모델의 경우는 12GB 램이, 1TB 모델에는 16GB 램이 어디서 구매하든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가격도 이어서 말해드리면 256GB 모델이 237만 9,300원, 512GB 모델이 253만 7,700원, 1TB 모델이 293만 3,700원으로 전체적으로 전작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사전 예약을 하면은 더블 스토리지를 해준다는 소문도 있으니 구매하실 분들은 꼭 사전 예약을 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달라진 점 11번째는 색상입니다. 기존의 폴드 6의 경우는 실버 섀도우, 네이비, 핑크에 삼성닷컴 전용 컬러로 크래프트 블랙, 화이트까지 해서 총 5가지 색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폴드 7의 경우는 블루 섀도우, 제트 블랙, 실버 섀도우에 삼성닷컴 및 삼성 강남 전용 색상으로 이 민트 색상까지 해서 총 4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1TB 모델의 경우는 블루 섀도우, 제트 블랙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S25 사전 예약 때 색상에 따라서 제품 수령일이 천차만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혼란을 조금 줄이고자 색상도 같이 조금 더 줄이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방수 방지는 폴드 6와 동일한 IP48 등급을 지원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빠르게 갤럭시 Z 폴드 7을 언박싱을 해보면서 전작과 달라진 11가지를 같이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물론 자세히 하나하나 더 살펴보면 달라진 점이 많이 있지만 오늘 영상은 갤럭시 Z 폴드 7을 만져보실 때 가장 크게 체감될 것 같은 것들 위주로 정리해서 그런 거니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폴드 7, 플립 7의 경우 7월 15일 00시부터 사전 예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3D 마크 성능은 어떠니, 발열은 어떠니, AI 기능은 뭐가 더 좋아졌니, 배터리는 진짜 오래가니, 카메라도 진짜 좋니 등등등 이런 거는 저희가 폴드 7을 조금만 더 오랫동안 실사용을 해보고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구독하고 누르시면 빠르게 만나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워치 8이랑 플립 7, 플립 7 FE는 제품이 구해지는 대로 빠르게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간절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끝! 근데 진짜 폴드 7을 만져보니까 첫인상이 진짜 얇고 가볍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폴드 1하고 2 그리고 4를 실사용을 했었거든요. 직접 구매를 해서. 그런데 이번에 폴드 7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야 이거 다시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